완전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를 써야 되면 뭐 패턴이나 본 생산 아니면 샘플 생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로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를 좀 요청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라 하죠. 작업을 해서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어떤 거를 써야 되면 뭐 패턴이나 본 생산 아니면 샘플 생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렇죠. 시작하세요. 에? 작업을 해서 같은 경우에는 패턴 제작을 하는 작업을 해서, 샘플 제작을 하는 작업을 해서, 생산을 진행하는 작업을 해서, 총 3개. 총 3가지 분류로 좀 큰 틀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해서가 수정사항이 없다면 패턴, 샘플, 생산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네. 패턴을 뜨는 역할이 뭐예요? 옷의 틀을 만드는 거. 맞죠? 핏을 만드는, 네. 어떻게 보면은 뼈대와 같은 중요한 걸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턴 작업을 해서는 그런 핏에 대한 걸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견본 샘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핏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정사항을 기입을 해서 샘플 제작을, 패턴 제작을 진행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인 핏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 제작을 해서는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각 거죠? 단면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피스나 자켓류나 뭐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제품들일 경우에 단면이 아닌 전체 앞면 뒷면식으로 패턴을 작업을 하면 좋을 거고요. 이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단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사실 패턴을 제작을 할 때 작업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뭐 원단도 쓰면 좋아요. 왜냐면은 좋다. 작업을 해서 자체가 스와치라는 적는 란이, 그래서 스와치를 같이 찝는 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을 무슨 원단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치적인 거, 그리고 전체적인 핏, 느낌을 설명을 해줘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입은 옷을 기준으로 뭐 얘기를 해주자면 어떻게? 지금 이제 백찬 대표가 입은 옷은 굉장한 오버핏과 루즈한 느낌을 내는 긴팔 롱슬리브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오버한 느낌과 루즈한 느낌을 빼고 싶으면 소매 기장을 일단 먼저 줄여야겠죠. 그럼 그 소매 기장이, 이 제품이 소매 기장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견본 샘플에 비해서 몇 센치를 줄여야 되고 몇 센치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전체적인, 나는 지금 몇 센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몇 센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견본 샘플이 있을 때 얘기고, 견본 샘플이 없는 제품을 제작을 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길이, 치수를 기입을 해서 작업을 해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도식화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도식화도 있어야 되죠. 도식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봉제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샘플 작업이나 본생산 작업에서 필요한 작업을 해서 작성인 거고, 패턴 작업을 해서는 결국에는 치수적인 거, 핏적인 거, 전체적인 느낌. 결국에는 패턴에서 작업을 해서는 핏이나 어떤 제품의 디테일한 느낌을 기입을 해주는 게 좋다. 오케이. 치수적인 거를 내가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좀 체형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죠. 키와 몸무게를 얘기를 하고 무슨 사이즈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패턴을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추상적이긴 해도 패턴사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패턴을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패턴 작업을 해서는 핏. 오케이. 자, 그 다음 샘플 제작을 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샘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봉제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적인 것도 세세한 걸 알아야 돼요. 나염이 됐든 자수가 됐든 전사가 됐든 디지털 인쇄가 됐든 기타 등등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봉제적으로 좀 디자인을 좀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일단은 샘플 제작을 할 때 알려줘야죠.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갈 거고, 어느 위치에 무슨 디자인이 들어갈 거고, 이런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상세하게 기입을 해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샘플이나 본 생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핏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맞죠? 거예요? 봉제나 뭐 후 가공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제품을 만들면서 아이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에 마감 처리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봉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삼봉을 한다. 맞죠? 뭐 그런 디테일적인 거 있잖아요. 뭐 여기는 뭐 그냥 쌍치고 마무리해,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시 그럼 또 다시 초보자로 설명을 드리면, 봉제에 대한 용어를 모르고 봉제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다면 자기가 원하는 견본 샘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대로 해주세요. 네, 이 디테일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이 디테일이 뭔지는 그 제품을 했을 때 물어보더라도 하나라도 습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견본 샘플이 없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 제작을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지금 이 티셔츠는 넥 라인이 라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라빠는 뭔가요? 이렇게 지금 다른데 뭐가 다른 건가요? 물어보고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내가 제작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바꾸고 변형을 할 수 있다. 맞죠? 응용을 해서 제품에 녹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디테일적인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견본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맞죠? 이거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려면은 이거는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한계가 잡히는 거죠. 틀이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샘플 작업을 의뢰할 때는 견본 샘플이 있는 게 가장 좋지만, 견본 샘플이 있더라도 이게 무슨 봉제 디테일이 들어가고 어떤 디자인 디테일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 생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지? 본 생산도 샘플 작업 의뢰서랑 비슷하게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별로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수정사항을 기입을 하는 게 좋죠. 사이즈별로, 컬러별로, 디자인별로 제작 수량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샘플을 제작을 했을 때 실제로 원하는 수정사항이랑 그런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샘플을 제작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어깨에 갈라삼봉을 치는데 갈라삼봉이라는 봉제를 좀 더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간격을 일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부분의 마감 처리를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상세히 적고, 흰색 옷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나 좀 닦고 작업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실밥 사실은- 튀는 거를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샘플 작업 지시서랑 본 생산이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본 생산 작업 지시서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제작 수량, 수량, 그리고 샘플에서 좀 아쉬웠던 점. 맞죠? 그런 보완해야 될 점을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걸 다 기입을 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공장이랑 컨택했을 때는 현재 어느 정도의 제작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공장 사장님을 좀 귀찮게 하더라도 계속 연락드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샘플이랑 본 생산 작업 지시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핏이나 치수,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이 있다면 봉제 디테일, 디테일, 그리고 또 들어갈 게 또 뭐가 있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부분들. 그 다음 뭐 원단은 꼭 써줘야 될 거 맞죠? 아니야. 원단은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와치를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좋은 공장을 만나야 되는 이게 거. 있어야지 그치. 실제로 네. 의류 제작할 때 이게 서로 작업 지시서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 어떤 약속과 누가 봐도 같은 직관적이고 그런 한눈에 알아볼 문서로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다 디테일하게 보니까 작성을 안 하면 패턴사든 봉제 공장이든 어디선가 에러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걸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 나염이나 자수도 작업 지시서 줘야 되지 않니? 디자인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죠. 무슨 원단에 무슨 디자인 컬러가 들어갈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못 만들 것 같으면 색연필을 하나 해서 그려서라도 작성을 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염을 만약에 이렇게 찍는다면 거기도 이게 여기 몇 센치 띄고 이런 왜 위치 같은 거는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티셔츠 만드는 방법에서 음. 확인을 해보면 위치나 그런 거 잡는 방법은 거기에 그 영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의뢰서라기보다는 그냥 작성을 해서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의뢰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말로 전해도 다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꼭 틀이 있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모장이네. 메모장. 맞아요. 그냥 메모장 전달해드려도 돼요. 메모장인데 그게 어떻게 좀 보기 편하게 작업을 해서라는 형식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게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조금 업체별
그 사장님들이 좀 알아보기 편하고 직관적이게 써줘야 작성을 되는 하는 거네. 네, 작성을 하면 좋은 거죠. 그게 그냥 굳이 작업을 해서로 작성을 안 해도 그냥 A4 용지 작성을 해도 좋은 거고 되는 거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근데 이제 그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견본 샘플을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이거구나 지나치지 말고 그걸 하나라도 습득을 해서 다음번엔 견본 샘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오케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해서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네. 이 부분 궁금해 하셔가지고 구독자분께서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카페나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지금 이벤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뭐 5월달 이벤트는 이렇게 활동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샘플을 무료로 제작을 하는.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얼마 안 하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이제 해주고 있으니까 활동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뭐 댓글이나 카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